2026년 5월 15일 제주에서 한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장미란. 그런데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불과 2시간 반 만에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장 씨와 직접 통화했고 장 씨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경찰 기록만 보면 장 씨는 살아있었고 스스로 연락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실제로 장 씨와 통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는 장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허위 정보까지 입력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 씨를 찾는 절차는 사실상 멈췄습니다. 그로부터 104일 뒤 장 씨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발견 장소는 그녀가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경찰은 현재 장 씨가 5월 12일 밤에서 13일 새벽 사이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추정이 맞다면 5월 15일 경찰 기록에 등장하는 장 씨와의 통화는 애초에 존재할 수 없는 통화였던 셈입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미스터리는 장 씨가 왜 죽었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살아있다고 처리한 경찰 기록이 어떻게 아무런 검증 없이 사건을 끝내버릴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실종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했어야 할 것은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숙소 주변 CCTV, 도로와 골목의 방범 카메라, 차량 이동 기록,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 주변 사람들의 진술까지 시간이 지나기 전에 확보했어야 합니다. 특히 당시 한림읍 일대에는 방범과 교통용 CCTV 118대가 있었습니다. 5월 15일 신고 당시에는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종결되면서 적극적인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보존기간 약 30일이 지나자 영상은 순차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다시 영상을 찾기 시작한 것은 8월이었습니다. 이미 장 씨의 마지막 몇 시간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자료가 대부분 사라진 뒤였습니다. 만약 당시 CCTV가 남아 있었다면 장 씨가 숙소에서 나온 뒤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혼자 이동했는지, 누군가를 만났는지, 차량에 탑승했는지, 그리고 야자수 농장으로 직접 들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질문들은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찰의 허위 종결이 치명적인 이유입니다. 단순히 보고서 한 줄을 잘못 작성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에서 시간은 곧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CCTV는 삭제되고 목격자의 기억은 흐려지고 휴대전화 데이터는 사라질 수 있으며 현장은 날씨와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초기 수사가 멈춘 104일 동안 사건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수많은 정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닙니다. 실종 사건에서 초동 대응은 사람을 찾는 동시에 나중에 진실을 밝힐 중요한 핵심 증거를 보존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죽음의 미스터리를 살펴볼 때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장 씨는 왜 자신이 머물던 숙소에서 40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104일 동안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유족에 따르면 장 씨는 평소 해당 야자수 농장을 무섭다고 말하며 피했다고 합니다. 발견 장소의 야자수에 혼자 끈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설골과 목 주변의 상태는 어땠는지, 왜 인근 주민들이 오랫동안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는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황만으로 타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골은 목맴에서도 손상될 수 있고 손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패 냄새 역시 바람과 습도, 주변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지국 정부도 GPS처럼 정확한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의문을 풀려면 하나의 이상한 정황이 아니라 여러 증거를 서로 교차 검증해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교차 검증에 필요한 초기 증거 상당수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파살이냐 자살이냐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경찰이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했다면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는 질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을 이미 확인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검찰 보안 수사권 문제가 등장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의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물론 장씨 사건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존재하던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더구나 실종 신고 단계에서 사건 자체가 허위로 종결됐기 때문에 검찰이 개입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보안 수사권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경찰 한 명이 사건을 잘못 종결했을 때 그 판단을 독립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두 번째 장치는 어디에 있는가? 수사기관이 실수하거나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을 때도 사건이 그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의 직접 보안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새로운 제도가 그 역할을 얼마나 확실하게 대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장미란 씨의 죽음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공개된 증거만으로는 타살을 단정할 수도 없고 모든 의문이 해결됐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5월 15일에는 그녀를 찾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CCTV도 있었고 현장도 지금보다 훨씬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허위로 작성된 몇 줄의 기록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어쩌면 이 사건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장미란 씨가 어떻게 죽었느냐보다 왜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멈춰버렸느냐는 것인지도 모릅니다.